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보니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서를 우리가 이제 얘랑 이제 똑같이 세부지상을 보고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지금 이 그림과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전체 이제 지상 고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우리 전체 지상을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편집 용지다 하고 이렇게 나왔고, 그때 용지의 종류는 이제 A4로 하는데, 그때 이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작성하래요. 그때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문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여기만 이제 20으로 하고, 그리고 위쪽, 아래쪽,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설정하고 기타 여백은 이제 0m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 문서를 이제 딱 하고 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 문서를 딱 하고 열고 우리 편집 용지 얘를 이제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F7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용지 여백 먼저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다단 설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문서의 이제 본문은 2단일 경우에는 2단으로 편집을 하고, 만약에 혼합단일 그 경우에는 1단에서 2단으로 변하는 그 모양으로 편집을 하래요. 그때는 단 간격은 이제 8mm다. 구분선은 실선 0.12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맨 위에 이제 글상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제 다단 설정을 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해서 요 아래 부분만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얘는 혼합단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해서 아는데, 글꼴은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는 한글 2022의 기본값으로 작성하래요. 그리고 영문이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도 특별한 지상이 없을 때는 자판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해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 한자는 한글 2022 이곳에 한자 입력 기능 걔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하는데, 문단 모양은 정렬 방식이 됐든 여백이 됐든 이런 것들은 문단 모양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리고 이 문단 모양도 특별한 지상이 없을 때는 한글 2022의 기본값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고, 줄하고 사이에 줄 띄우기를 이제 할 때는 한 줄씩만 그렇게 이제 띄우고, 그리고 띄어쓰기 우리가 이제 글씨하고 글씨 사이에 띄어쓰기를 할 때는 한 칸만 띄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우리 표 내용에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의 천 단위 구분 쉼표는 우리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색상을 이제 설정할 때는 기본 그리고 오피스 테마 얘네가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면색이 됐든 글자색이 됐든 그런 색깔들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우리 RGB 그 값을 이제 잘 보고 기본 테마의 색상인지 오피스 테마의 색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색깔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별도의 지상이 없는 한 주어진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을 때는 기본값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용지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F7번을 눌러서 우리가 용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용지 설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기본 설정된 것들을 싹 다 이제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함초롱 바탕 그렇게 이제 글꼴이 되어 있는지,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줄 간격 우리 행간은 160%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먼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우리 이제 혼합단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단위 이제 한 개였다가 요 아래 부분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설정 확인해주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거 개요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지금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다단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이제 다단 설정하는 거 요거 좀 이제 잠깐 보고 지나가자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입력 완성본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갈게요. 맨 처음에 이제 빈 문서를 열고 용지 설정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내용을 입력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엔터 이렇게 이제 두 번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두 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다단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쓰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 W, U, E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단 설정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의 모양은 이제 두 개로 이제 설정할 거예요. 두 개를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W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전체 지상을 읽었을 때 우리 구분선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t하고 F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구분선 넣기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고 그때 기본값으로 이제 실선이 그리고 굵기는 이제 0.12mm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자동으로 된다고요.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8mm 얘도 이제 기본값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적용 범위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다단으로 요걸로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 범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새 다단으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요 위치에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아래쪽 내용을 또 똑같이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단 설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내용을 이 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입력할 때 한자가 있으면 한자도 우리가 변환시키면서 바로바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정각기호를 입력해라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F10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정각기호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표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곳에 이제 캡션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전부 다 똑같이 글씨들만 그냥 다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내용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부터 시작해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서를 자세히 보고 우리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랑 우리 이제 정렬을 어디 해야 되는지 그거랑 하이퍼링크 지우기 얘는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지금 이 문제는 없죠.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쓰기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정렬은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문서를 통해서 같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얘는 이제 머릿말이니까 조금 이따가 해주면 될 거고 글상자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한 그 내용들만 봐주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들여쓰기 하는 그 부분이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들여쓰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스타일을 전부 다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곳에도 2번 하고 써져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가나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키는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들여쓰기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해야 되는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아래쪽은 우리가 전부 다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정렬할 건 없죠. 여기서 이제 정렬할 거는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표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는 이 캡션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렬시킬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보고 정렬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 지상 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그때 이제 제목행이랑 합계, 평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그 셀이 있죠. 그거는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내용의 길이가 만약에 서로 달라요. 다른데 이제 문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길이가 만약에 똑같아요. 똑같을 때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표를 봤을 때 지금 이 제목이랑 우리 요 합계라고 써놓은 요 셀 있죠?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구분해 보니까 유럽, 미주, 아시아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문자죠. 근데 내용의 길이가 똑같아요? 아니죠. 얘는 이제 세 글자고 이 위에 건 두 글자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용의 그 길이가 다를 때 문자일 때는 왼쪽 정렬하래요. 지금 얘를 봐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 요 세 칸은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 수치 데이터와 이 수치 데이터요. 얘네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오른쪽에 다 붙어 있죠. 문제에서도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시키라 그랬어요.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와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길이가 똑같아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이제 네 자리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세 자리, 여기는 이제 세 자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계산된 거는 네 자리 그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 숫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맞춰라 그 얘기요. 그때 이 비중은 포함이 돼요? 안 됐죠. 왜? 문제 아까 써져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열과 이 열은 서로 다른 열이잖아요. 해서 얘 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얘는 비중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캡션은 보니까 지금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그 구역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해서 이 캡션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꼭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 들여쓰기 하는 그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이제 양쪽 정렬이 되고요. L을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그리고 C를 누르면 우리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R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렬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 이 표요. 이 표만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자, 그럼 일단은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셀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일단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킬게요.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때 유럽이다, 미주다, 아시아다 얘네들은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L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왼쪽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들이요, 요만큼의 내용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표 안에다가 입력한 이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캡션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 오른쪽에 이 구역에 들어 있었어요. 해서 캡션을 넣은 이 위치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R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 자체를 이 단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표하고 캡션하고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돼요. 그때 이 표 자체도 가운데 정렬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른다고 해서 이 표가 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구 부분을 보고 가운데 정렬이 됐네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작업하는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이제 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할게 우리가 이제 테두리 배경 그걸 이제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이 문제의 그림을 보고 맨 위에 있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맨 위에 보면 지금 이 글상자가 있죠. 이 글상자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스타일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문단 첫 가지 장식해라.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서를 보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뭔가가 이제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을 보면서 하나씩 싹 다 이제 편집을 다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림도 있고 차트도 있고 있는데 얘는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그림도 집어넣고 차트도 집어넣고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편집 시작해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세부 지상에 보게 되면 쪽 테두리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선의 종류하고 굵기를 우리 이중 실선 0.5mm로 하래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이 두 곳에만 쪽 테두리가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 문서에서 맨 위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우리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메뉴 중에 쪽이라는 이 메뉴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뜨는 순간 우리는 얘부터 이제 확인해야죠. 해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체크 표시가 안 된 거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선 종류요. 선의 종류는 이중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중 실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한번 땅 하고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굵기는 기본값으로 0.5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선을 이제 위아래에만 적용을 시킬 거니까 위아래 이 두 곳만 우리가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테두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테두리를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 이제 위치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없으면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 맨 위쪽에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가 들어갔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이제 쪽 테두리가 이중 실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쪽 테두리를 이제 다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이제 문서의 맨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세부 지상을 보고 하나씩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글상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단축키로 컨트롤하고 NB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바로 컨트롤 Z를 바로 눌러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글상자가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이곳에다가 요 글씨, 요 글씨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이메일 주소는 누름 틀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입력해주고 그리고 누름 틀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2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누름 틀을 만들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요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단축키로 컨트롤하고 NI 이 단축키를 이제 눌러서 그림을 삽입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글상자를 만들 거니까 컨트롤 NB, 컨트롤 Z 바로 눌러버리면 되겠죠. 컨트롤 NB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이제 십자가로 나와요. 그때 우리가 컨트롤 Z 이렇게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제목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관광 산업의 한 칸 띄고 발전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김상욱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대학교 한 칸 띄고 교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 교수 그 밑에 이제 이메일 주소는 누름 틀을 이용해서 조금 있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글상자에 대해서 먼저 설정할 거 설정하자고요. 글상자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숙성이다, 색 채우기다 이런 것도 이제 변경시키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 글상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하고 NK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개체 숙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너비 170에 높이 28 그리고 크기 고정까지 시키래요. 그러면 개체 속성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탭 누르고 170 탭 28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까지 누르면 이렇게 크기 고정이 돼버린다고요. 해서 너비는 170이다 높이는 28이다 크기 고정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크기는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위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를 누르고 컨트롤 Z를 눌렀기 때문에 자리 차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그때 기준이 종이를 기준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때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래요. 근데 우리 거는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가로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으로 하라 그랬죠. 원래 기본값으로 종이 위에 20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편집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위치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캡션 요 탭에서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 요 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면 바깥 여백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래쪽만 5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아래쪽에 찾아가서 5mm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 속성은 검정 RGB 값이 이제 000이래요. 검정색으로 하고 실선 0.2mm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선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그때 색깔은 기본값으로 검정 RGB가 000인 걸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의 종류도 지금 실선으로 이미 되어 있죠. 굵기를 보니까 기본값이 이제 0.12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0.2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0.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 속성 요거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 이제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면색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색 채우기를 할 때 보라 40% 밝게 요 색깔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지금 이곳에 보라색이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그때 RGB 그 값이 우리 157에 92에 187 요게 맞죠? 이 색깔을 맞는데 우리가 이 색깔로 설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보라 40% 밝게요. 얘는 그냥 보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라 중에 40% 밝게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있네요. 요 세 번째 있는 거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색 채우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글상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정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선 속성, 색 채우기 그게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제목 1번이다 그렇게 나는데 제목 1번이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제목 2번이 요 두 줄을 보고 얘기하죠.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제목 1이다 2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목 1번부터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얘가 이제 제목 1번이니까 이 글씨들이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해주면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때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가운데 정렬시키래요.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이요. Alt L을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고, 그때 이제 궁서체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궁서체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Alt Z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이요. 장평을 이제 105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W 10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는 5%로 하래요. 그러면 Alt P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B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때 글자 색을 검은 군청으로 하래요. 그러면 글자 색 요거는 이제 마우스를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검은 군청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쭉쭉쭉 갖다 대 보니까 검은 군청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RGB 그 값이 27에 23에 96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글자 모양은 다 바꿀 거 바꿨으니까 여기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운데 정렬할 때 Ctrl Shift C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2번이 요 두 줄이죠. 요 두 줄에 대해서 왼쪽 여백을 34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줄을 이제 블럭 설정을 할 건데, 이 두 줄을 블럭 설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글씨가 다 블럭으로 설정이 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욱부터 시작해서 요만큼만 해도 돼요. 요만큼을 해도 되고요. 요만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할 때 요 줄과 요 줄에 이렇게 이제 걸쳐지게끔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Alt T를 눌러서 우리가 문단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 들어갔을 때 왼쪽 여백이 이제 F죠. 해서 Alt F 34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 두 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요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누름 틀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새로 생기죠. 그때 누름 틀을 집어 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Ctrl K2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을 지금 여기다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하고 지금 요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따옴표하고 호따옴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요, 가로부터 시작해서 가로까지 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도 있죠. 해서 여기다가 가로 열어주고 매일 한 칸 띄고 주소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입력할 내용의 그 안내문에다가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넣기 얘를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으로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나타난다고요.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를 요걸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빨간색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빨간색 요 가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ksw korea.co.kr 이렇게 써주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입력 데이터를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가로부터 가로까지 요 점하고 요 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누름틀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그림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커서는 지금 누름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이제 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이제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해서 Ctrl하고 N-I를 이제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 파일이 들어있는 그 위치를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 PC에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2026 워드 실기 기본서요. 이곳으로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그림이라는 그 폴더가 따로 있죠. 해서 그림 폴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쫙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는 뱃사공이라는 그 BMP 파일 그 파일을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때 우리 뱃사공이라는 그 그림 파일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얘는 이제 문서에 포함해서 그림을 가지고 오래요. 해서 문서에 포함 이곳에 이렇게 이제 반드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이제 커서를 아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그림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따로 이제 지정을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한 우리 객체 속성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때 크기는 너비는 18이다, 높이는 10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객체 속성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18, 탭 10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크기 고정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해서 여기서는 크기 고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는 다 끝났고요.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하래요. 해서 글 앞으로가 요 세 번째 거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종이 왼쪽 25mm래요. 지금은 문단 왼쪽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종이 왼쪽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기존의 값을 이제 25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세로는 종이 위에 25mm래요. 그래서 얘도 종이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위쪽 25mm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그 위치를 문제에서 제시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설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시킨 거 이제 싹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해당 위치에 정해진 크기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누름틀하고 그림하고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글상자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1번 개요하고 이곳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요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스타일 그 대화 상자로 들어가니까 이 문서에 있는 거 스타일 싹 다 이제 다 설정하자고요. 요 밑에 우리 표 위에도 이 제목에 대해서 표 제목 요 스타일을 적용시키대요. 요것도 이제 해줄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또 가 나가 있죠.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스타일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시키대요. 그리고 요 3번 제한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는 스타일 개요 1번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 2번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대요. 지금 여기는 개요 2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어가 막 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문헌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서 이제 쓰는 그 단축키요. 스타일에서 쓰는 단축키는 우리 스타일 대화 상자 스타일에 들어갈 때는 F6번을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 스타일 그 대화 상자 안에서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고 스타일을 편집할 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 문단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 문단을 선택할 때 그 문장들을 싹 다 이제 블록까지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요거 이제 눌러주면 문장 단위로 우리가 블록 설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음 문단으로 이동을 하거나 블록 지정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도 되고요.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거리게 만들어도 되고 맨 앞에 커서가 있어도 돼요. 해서 이 줄에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키보드에서 이제 F6번이요. F6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스타일 세부 지상을 보니까 두 개소는 이제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두 개소는 등록을 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개요 1, 2번은 이제 수정해서 쓰는 거고요. 표 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이 두 개 스타일은 우리가 추가시켜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요 1번부터 하자고요. 개요 1번 요 스타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 주면 되겠죠. 스타일을 이제 수정할 때는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Alt E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개요 1번 이 스타일은 왼쪽 여백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왼쪽 여백을 먼저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Alt T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T요. Alt T를 눌렀더니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은 이제 0으로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가 Alt F0이라고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여백이 다 끝났고요.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Alt L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그리고 맑은 고딕 12포인트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맑은 한칸 띄고 고딕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2 그리고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모양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요거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때 단축키는 요 옆에 바로 써져 있죠. Alt D다 Alt D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 Alt D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요 표 제목에 대해서도 스타일을 또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도 지금 커서가 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어요. 이 줄에만 커서를 그냥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이 표 제목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표 제목은 등록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F6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하고 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 표 제목은 등록을 시킬 거니까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A요. Alt A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스타일의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 요 세 글자로 하래요. 요런 이제 이름 같은 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띄어쓰기 없이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때 스타일의 종류요.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이 기본값이니까 그냥 우리가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 제목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우리는 가운데 정렬도 시켜야 되고요. 글자 모양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전부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 제목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E요. Alt E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니까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이제 C니까 Alt하고 C요. Alt C를 눌렀더니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거예요. 글자 모양은 Alt L이요.
Alt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굴림체 11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95, 자가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진하게 아래요. 그러면 글꼴 먼저요. 글꼴은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이제 바꿀 거예요.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Alt Z 11. 그리고 장평은 이제 95%로 바꾸래요. 그러면 장평은 이제 W니까 Alt W 95. 그리고 자간 바꾸래요. 자간은 Alt P -4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 D니까 Alt D, Alt D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지금 이 표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관광산업 전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개요 1번은 이미 우리가 수정을 다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적용시킬 건데 개요 2번은 지금 요만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앞에다가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끝에가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요. 마지막 요 부분을 마우스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도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 설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로 변경을 시켰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밑에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만큼 우리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그 부분이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이 스타일은 아직 수정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해 놓고 F6번이요. F6번 누르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개요 2번 요 스타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거니까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떠요. 그때 이 개요 2번에 대해서는 왼쪽 여백만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여백 설정할 때 문단 모양 들어가면 되니까 Alt T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 설정할 거니까 Alt하고 F 눌러주고 여기다가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 여백을 1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여백만 설정하면 되니까 그것만 딱 해주셔야 돼요. 글자 모양 바꿔라 없죠? 글머리표 문단 번호 바꿔라 없죠?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때 Alt D, Alt D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한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죠. 개요 1번은 이미 수정을 해 놨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번 제한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 내용이 끝나는 그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만큼의 내용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싹 다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여기다가는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개요 2번은 이미 수정을 방금 했었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 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요 내용들이요.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참고 문헌 이 스타일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해 놓고 키보드에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추가를 시킬 거니까 Alt A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뜨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참고 문헌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을 써주고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문단이 기본값이죠.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참고 문헌 얘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이 참고 문헌은 내어쓰기 20포인트 그리고 이제 줄간격은 140 그리고 바탕체 9포인트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참고 문헌을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죠. 그때 내어쓰기랑 줄간격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떴죠. 그때 이제 내어쓰기 할 건데 내어쓰기가 지금 우리 단축키를 봤을 때 B죠. 그래서 Alt B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내어쓰기가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이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20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줄간격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데 기본값이 160%예요. 근데 얘는 이제 140%로 하라 그랬죠. 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K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하고 K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다가 140이라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문단 모양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글자 모양은 우리가 이제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바탕체 이렇게 직접 쓰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키잖아요. 스타일 추가시킬 때 여기다 이제 스타일의 이름 쓰라고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딱 네 글자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글자만 써야지 참고 문헌 이렇게 써놓고 띄어쓰기 한 칸 스페이스바를 막 습관적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빈 공백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얘는 스타일의 이름이 총 5글자짜리예요. 참고 문헌하고 4글자가 있고 빈 공백도 이제 문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총 5글자의 그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서 이런 이름 쓸 때 띄어쓰기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키고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스타일이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 요 V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하래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Alt J A 3이요. 그래서 Alt를 눌렀다가 손 띄고 J 눌렀다 손 띄고 A 눌렀다 손 띄고 3까지 6기까지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수 있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할 거니까 V라는 글자 그 앞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단축키 누를게요. Alt 눌렀다 손 띄고요. J 누르고 A 누르고 3이요. 이렇게 해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세부 지상 보니까 모양은 이제 2줄짜리로 하래요. 2줄짜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빨리 클릭해 주고요. 글꼴은 이제 도둠체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글꼴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면색은 초록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면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초록이라는 거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RGB 값이 40, 155, 110이래요. 지금 요 색깔이 아니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0, 128, 0하고 그렇게 떴죠. 지금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본문과의 간격은 3mm래라. 원래 기본값이 3mm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V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글자 색을 하향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요 위치에 갖다 놓고 지금 여기까지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V라는 글자 요 한 글자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그때 글자 색을 바꿀 때는 도구 몸 중에 지금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흰색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하양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에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곳 이 옆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변경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 중간에는 우리 이제 세부 지상이 없어요. 없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 이제 다단 설정해라 아까 전에 해줬죠. 그리고 이만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붙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각주죠.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쭉쭉쭉 이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쭉 내려오면 지금 이 선이 그 선이죠. 이곳에다가 뭘 해라? 각주 설정해라. 각주의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주 내용을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사이에 띄어쓰기 있고요. 이 각주에 대해서 지금 이 테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얘까지 이제 글자 모양 그런 거 이제 변경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주를 이제 설정할 때는 컨트롤 NN 그걸 이제 눌러주면 되고 각주를 이제 다 만들었으면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때는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그럼 요거 이제 각주 만들고 하이퍼 링크 요거 이제 설정 좀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때 이 표제목 요 뒤에서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해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각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N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요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료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칸 띄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각주의 내용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도둠체로 바꾸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문자로 바꿀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주석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번호 모양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 모양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동그라미 1, 2, 3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1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때 우리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블럭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Shift하고 홈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면서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각주에서 글자 모양을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각주에서 이제 입력한 요만큼만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아까 요만큼이 테두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해서 각주 번호까지 우리가 전부 다 블럭 설정하고 글자 모양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도둠체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도둠체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관광공사 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키보드에서 엔드키요.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키가 있죠. 엔드키 그거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커서가 이제 맨 뒤에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한국관광공사 요 이제 한 단어만
블럭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왼쪽 방향 키요. 이렇게 눌러주면 요만큼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요 글씨들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 이제 블럭 설정하다가 이렇게 요 앞에 빈 공백까지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하이퍼링크를 만들면 틀린 거예요. 요 글씨에 대해서만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줘야 돼요. 해서 요만큼만 딱 블럭 설정해 주고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줄 때 컨트롤 KH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한국관광공사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만큼만 블럭 설정하고 지금 들어온 거고, 그때 표시할 문자열에 지금처럼 한국관광공사하고 아까 블럭 설정한 그 내용이 이곳에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설정하래요. 지금 이곳에 연결 대상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웹 주소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가 웹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주소를 입력할 때는 문제에 써져 있는 거를 제발 그대로 입력 좀 하세요. 요 앞에 보면 HTTP하고 써져 있죠? 이것도 입력 좀 하세요. 여기다가 HTTP하고 직접 써주셔야 돼요. HTTP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visitkorea.ol.kr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웹 주소를 그대로 똑같이 이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그냥 바로 넣기 누르지 말고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주소를 입력하다가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으면 하이퍼링크 그냥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하이퍼링크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밑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각 줄을 만들고 하이퍼링크까지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각 줄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 키보드에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표 제목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표가 나왔어요.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지상을 보고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고 블록 계산식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캡션에 대한 그 세부지상도 보고 우리가 설정할 게 있으면 설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캡션은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표 크기를 먼저 확인해 줄 거예요.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 안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캡션의 위치도 우리가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표의 개체 속성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때 개체 속성 그곳에 이제 들어갈 때 컨트롤 N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셀 너비를 조정해주고요. 표 높이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 높이를 조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 높이 갖게 그거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지상을 보고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테두리 변경할 때 그때 우리는 블럭 잡고 L 그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변경할 건데 셀 배경색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이제 블럭 잡고 C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변경해라 그러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는 건 다 똑같고요. 우리가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썸의 약자 S 그리고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에버리지 약자 A 그리고 곱을 이제 구해라 그러면 프로덕트 약자 P 요걸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표 안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하고 NK를 누를 겁니다.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
개체 속성 그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너비를 봤을 때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 크기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79.01로 돼 있으니까 78에서 80 그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진 게 맞죠? 높이는 지금 27.60으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높이는 28.26이에요. 이 높이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라.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 얘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옆에 요거 이제 설정할 겁니다. 모든 셀의 안 옆에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돼요. 해서 표라는 탭 얘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모든 셀의 안 옆에기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나온 그 제목과 똑같은 그 내용이 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설정하래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왼쪽 2mm다 오른쪽 2mm다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모든 셀의 안 옆에 이거 설정할 때 어떤 분들은 옆에 캡션 이곳에 가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이걸 바꿔버린다고요. 얘는 바깥 여백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문제에서 바깥 여백 설정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모든 셀의 안 여백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해서 지금 여기서 해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해서 우리 이제 모든 셀의 안 옆에 얘를 설정하는 곳은 어디다? 우리 표라는 요 탭이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요 표 셀 속성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싹 다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셀 너비 그거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죠. 문제 그림 보면 얘가 이제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셀의 너비를 조정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선 얘네들을 서로 움직여서 모든 글씨가 한 줄로 나오게 만들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얘가 됐든 이런 선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하면 너비가 이제 바뀐다고요. 아까 우리 너비를 확인했을 때 이 사이에 너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선은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두 줄로 나왔는데 얘가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구분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너비가 되게 넓죠? 얘를 줄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났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 구분의 열의 너비를 줄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얘가 아까는 두 줄로 돼 있다가 이제 한 줄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열과 이 열 그리고 이 열이 열 너비가 다 똑같아요. 문제 그림을 딱 봐도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것도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분 열은 열 너비를 얼마로 해라. 얘는 이제 열 너비를 얼마로 해라. 예상 증감 얘는 이제 열 너비를 얼마로 해라. 그런 지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한 줄로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셀 너비는 이제 다 조정했고요. 셀 높이 그거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을 싹 다 이제 설정해주고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얘가 이 높이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이 높이대로 이제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대로 설정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 방법은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셀 속성 이곳으로 들어오죠. 그때 기본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높이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7.60 그렇게 설정이 된 게 맞죠? 그럼 이제 표 높이 싹 다 이제 지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셀 높이 갖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행에 대해서 셀의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셀 높이 갖게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하래요. 얘는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 변경시킬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표 바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 그러면 지금 여기 있고요.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해요. 이 두 곳은 실선 0.4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만 그냥 누르시면 돼요. L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때 선의 종류는 실선, 얘가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왔을 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굵기만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위쪽하고 아래쪽만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랬어요. 왼쪽은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고 오른쪽은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얘네들은 이제 선 없음을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L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선이 없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제목행의 아래쪽과 그랬어요. 제목행 그러면 지금 이곳인데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의 아래쪽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합계행의 위쪽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얘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요만큼만 이제 블럭 설정하면 그 부분이 요 위쪽, 요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굵기는 기본값으로 0.5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를 내가 블럭 설정한 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블럭을 지금 요만큼을 설정했기 때문에 위쪽 그러면 제목행 아래쪽이 되는 거고 아래쪽 그러면 합계행의 위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중 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두리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 그러면 이 줄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키보드에서 그냥 C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셀 테두리 배경하고 배경이라는 그 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셀 배경색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면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초록색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초록색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제목행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대요. 그러면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하향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합계행이요. 합계행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셀 배경색을 하향 15% 어둡게, 그냥 하얀색이 아니죠. 하향 15% 어둡게로 이제 설정해주고 글자 모양을 진하게 하래요. 그러면 합계행을 일단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키보드에서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색으로 들어가서 면색을 찍고 여기서 이제 하향, 얘가 이제 255, 255, 255가 맞죠? 근데 그냥 하향이 아니라 하향 15% 어둡게, 그거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요 색깔이 하향 15% 어둡게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제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진하게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상 증감이요. 얘는 우리가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도둠체로 바꾸고 진하게를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비중이라는 이 열이요. 이 열이 너비가 넓죠? 넓으니까 요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예상 증감이 한 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상 증감이 아까 두 줄로 됐다가 다시 한 줄로 됐죠? 그때 높이가 혹시나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NK를 눌러서 표 높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7.6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행, 합계행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문단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단 정렬 방식이라는 거는 표 자체를 정렬을 할 때 가운데 정렬시켜라,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글씨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정렬하는 그 과정에서 요 앞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시키라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된 게 맞죠? 해서 표는 만들면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에 들어있는 이 세부 지상은 싹 다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지상 보니까 블럭 계산식이요. 표에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숫자 값이 막 써져 있었죠.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블럭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블럭 합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만큼 지금 블럭 설정해 주고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S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블럭 계산식 끝이요. 그 다음에 캡션에 보니까 표 아래에다가 이제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해라. 우리가 표에서 기본적으로 캡션을 만들면 아래쪽에 작성이 되고 아까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오른쪽 정렬까지 시켰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이미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에 대한 거는 싹 다 처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표하고 블럭 계산식하고 캡션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짜져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차트 요거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요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에서 작성한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우리 항목축하고 우리 이제 범례 그리고 이런 제목을 이제 보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파악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유럽이다, 미주다, 아시아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구분열 요거 이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3년 전망하고 되어 있고 예상 증감하고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도 표시를 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비중이 이곳에 나타나 있어요? 없죠? 그럼 비중 빼고 합계도 빼고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요 꺾은 선형이 우리 예상 증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로막대형 얘가 이제 2030년 전망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왼쪽에도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축이 있죠. 그때 이 축의 값을 보니까 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 전망에 보니까 4860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2240도 있고요. 990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4860 그리고 2240 이런 데이터는 이 축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겠죠. 해서 2030년 전망 그 데이터가 갑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상 증감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은 0부터 2000 그 사이의 값이죠. 해서 이 예상 증감 그 데이터는 우리가 보조 갑축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증감이 이제 보조축이다. 그 얘기는 이 예상 증감, 이 꺾은 선형 있죠?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우리가 보조축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차트를 만들고 차트에다 이제 제목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거 똑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 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만들기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뜨는데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차트의 모양부터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차트의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으로 하래요.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고 한 개는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 나타난 거 이곳에 이제 범례를 보니까 주황색이 예상 증감이래요.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이곳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 맨 앞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꺾은 선형 중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게 요 네 번째 요 차트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이제 보조축이었죠. 보조 갑축이었으니까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창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상 증감이라는 그 계열이 선택된 게 맞죠? 이거를 우리 이제 보조축으로 쓰겠다 해서 보조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조축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축까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범례요. 범례는 아까 아래쪽에 있었죠? 근데 제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요거 이제 위치 바꾸자고요. 요거 이제 위치 바꿀 때는 범례를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범례가 선택된 게 맞죠? 그때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니까 아래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가 차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되게 많이 비슷해졌죠?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 제목 좀 입력하자고요. 차트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는 차트 제목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글자 내용을 입력해라 그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030년대 한 칸 띄고 관광 산업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씨를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런 이제 제목 입력할 때 요 글씨들만 딱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맨 뒤에 막 띄어쓰기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하시면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트의 제목도 글꼴의 크기를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글꼴 설정하는 그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차트의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해서 그 문제를 보니까 항목축, 갑축, 그리고 보조 갑축, 그리고 범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글꼴을 설정하라 그랬죠. 차트 제목은 글꼴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글꼴을 설정하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글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크기 요것만 이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이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범례요. 범례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이렇게 이제 9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축, 갑축, 보조갑축, 범례에 대해서 글꼴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이제 바꿔라. 그때는 색상 조합 중에서 색 3번 요거 이제 선택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한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색상 조합이 지금 이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색 3번이래요. 요 세 번째 게 우리 색 3번이에요. 해서 세 번째 있는 거 요 컬러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차트의 계열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범례 위치를 변경시켜라. 이거는 아까 전에 해줬죠? 그리고 보조축을 지정해라.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데이터의 레이블의 그 위치는 위쪽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 눈금 선을 제거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있어요? 없죠? 이 눈금선 요거 이제 제거시키라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레이블이요. 레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1680이다, 910이다, 270이다 이런 데이터는 우리 표를 봤을 때 우리 예상 증감의 그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 예상 증감은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변경을 시켰으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차트를 이제 선택해주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상 증감이 노란색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요점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2점을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레이블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레이블 아무거나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 레이블들이 또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 레이블 속성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떠요. 지금 여기서 레이블의 내용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고 구분기호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문제에서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객체 속성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요거 이제 제거 좀 하자고요.
그러면 눈금선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점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눈금선이 선택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차트를 배치해라 그 얘기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세부지상 이 내용들 중에서 아직 하지 않은 게 차트의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세 가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개체 속성이요.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너비, 높이, 크기 구정 요거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그러면 이제 80에 65다 크기 고정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여기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거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하래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세로는 이미 문단 위에 0m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치도 이제 싹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캡션 이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바깥 여백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때 위쪽은 5mm다, 아래쪽은 8mm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위쪽에다가 이제 5mm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아래쪽은 8mm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 아까 우리 세부지상에 봤을 때 표의 아랫단락에 위치시키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화면상에 짜잔하고 나타나면 우리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차트가 잘라내기가 되겠죠. 그때 표 아랫단락에 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표가 있고 아래 문단이 있을 때 이 사이에 엔터 표시가 하나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표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 오른쪽에는 엔터 표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차트와 아래 문단 그 사이에도 엔터 표시가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표하고 요 차트 사이에 엔터 표시가 하나가 있죠? 이거는 아까 우리 차트에 여백 설정할 때 위쪽을 5mm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 여백을 위쪽을 0으로 설정하면 이 표시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집어넣었으면 이런 이제 엔터 이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 밑에 선이 있죠? 지금 제 거는 여기 이제 선이 있고 문제 글을 봐도 이 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 아래쪽에 이 선이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 푸는 그 과정에서 이 선을 제가 따로 집어넣었어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선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한글 프로그램에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이런 이제 선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이 선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면 이런 선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비교하셔야 돼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목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항목 축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범례가 똑같은지, 그리고 이런 이제 차트의 그림, 모양도 똑같은지,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간 것도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축이요. 갑축하고 우리 이제 보조 갑축 있죠? 이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 거는 문제 그림과 비교하면 다르잖아요. 왜? 문제 그림 보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잖아요. 근데 제 거는 이제 둘 다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전체 지상 그거 좀 이제 확인 좀 할게요. 자, 우리 문제 전체 지상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요.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 그걸 이제 집어넣을 때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차트 세부 지상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걸 이제 집어넣어라 집어넣지 말아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다고요. 없는데 문제 전체 지상에 얘가 써져 있기 때문에 갑축하고 보조 갑축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갑축을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축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맨 밑에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범주가 지금 일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전체 지상을 봤을 때 우리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집어넣을 때 기능을 이제 쓰라 그랬죠. 해서 이 범주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얘가 있다고요. 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범주를 숫자로 변경을 시키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이곳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축을 바꿨죠. 그 상태에서 우리 보조 갑축 얘도 이제 바꿔줘야죠. 해서 보조 갑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해 놓으면 이 보조 갑축이 선택된 그 상태고 개체 속성에 보면 또 표시 형식 얘가 아까처럼 그 위치에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범주를 또 똑같이 숫자로 바꿔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 요것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 그걸 보고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더라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까지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그거 이제 붙이는 거를 빼먹지 않고 우리가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설정하고 각주 집어넣어라. 요거 다 해줬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 좀 보자고요. 자,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였고 여기도 이제 스타일,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싹 다 이제 다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얘네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정각기호 이제 집어넣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쪽 테두리 요거 이제 집어넣어라. 이것도 아까 전에 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 번호요. 그럼 이제 머릿말부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머릿말은 맨 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돼요. 머릿말에 지금 제목도 이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날짜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요런 이제 머릿말을 우리가 설정할 때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NH 요거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머릿말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머릿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Shift하고 ESC 그걸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머릿말에서 이제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여기 이제 띄어쓰기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머릿말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표가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거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머릿말, 꼬릿말 그런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요.
아니면 이런 곳이요. 아무것도 없죠. 이런 곳에다가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머릿말을 집어넣거나 꼬릿말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머릿말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컨트롤하고 NH를 따당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기본값으로 머릿말이다, 양쪽이다,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NH를 누르자마자 머릿말을 설정할 때는 그냥 바로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머릿말 양쪽하고 이렇게 머릿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일단 내용부터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상공, 관광, 협회하고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조사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를 집어넣을 건데 그때는 이 글씨와 날짜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탭 버튼이요. 탭 버튼이 우리 이제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 키가 있어요. 그 탭 키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2025-09-17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말 그 지상을 보니까 날짜요. 날짜는 오른쪽 탭 그걸 이제 추가를 시켜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탭의 위치는 16.9cm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이제 입력한 그 상태에서 Alt T요.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는데 탭 설정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탭의 종류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때 탭의 위치는 16.9cm래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요 단위 먼저 변경을 시켜야 돼요. 요 단위를 센티미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16.9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오른쪽 탭을 16.9cm 그 위치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추가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요 날짜가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제목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제목이 얘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요만큼만 이렇게 마우스를 빨리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고 Alt L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칸 띄고 고딕 이렇게 쓰고 엔터. 이렇게 글꼴을 이제 입력할 때도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똑같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1 그리고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Alt B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파랑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00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 머릿말이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이 내용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런 글씨 이제 입력했잖아요. 그때 요 날짜 입력하고 막 띄어쓰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 할 거 다 했으니까 Shift하고 ESC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원래 내가 커서를 갖다 놓은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로 이제 이동해 보면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꼬릿말을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머릿말과 단축키는 똑같죠. 해서 우리가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컨트롤 NH를 눌러서 꼬릿말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꼬릿말이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꼬릿말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런 글씨 입력할 때 띄어쓰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똑같이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꼬릿말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었던 그 위치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NH를 따당하고 눌러주고 꼬릿말 만들 거니까 Alt하고 F를 땅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꼬릿말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꼬리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국관광공사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제17권 한 칸 띄고 제2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2025년 한 칸 띄고 9월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띄어쓰기 똑바로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커서가 요 가로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때 Shift하고 홈을 누르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꼬리말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컴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그 다음에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 25% 어둡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자 색에 들어가서 우리 초록색이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도 초록색이 있는데 지금 얘는 RGB 그 값이 아니잖아요. 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빨리 테마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 테마인데 우리가 오피스 테마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오피스로 바꿨으면 다른 곳, 이런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글자 색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오피스 그 테마의 색깔이 쭉 나타났어요. 그 중에 초록색 얘를 이제 선택해보면 0, 128, 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25% 어둡게가 지금 요 위치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래요.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Ctrl Shift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trl Shift C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꼬리말도 할 거 다 했으니까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해서 Shift하고 ESC요. 이렇게 눌렀더니 다시 커서가 원래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꼬리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꼬리말 끝이요. 그럼 이제 머리말 끝나고 꼬리말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쪽번호요. 쪽번호는 보니까 우리 종이에 한 장이 있을 때 좌측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줄표 넣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대문자로 3페이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때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P요. 자, 그럼 이제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이제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NP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쪽번호 매기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좌측 하단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 지상을 봐도 번호의 위치는 왼쪽 아래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왼쪽 아래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번호 모양은 로마 대문자로 해라. 번호 모양이 지금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죠. 요거를 로마 대문자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얘는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시작 번호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3페이지로 돼 있으니까 시작 번호를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쪽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쪽번호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이제 싹 다 편집을 다 해줬습니다. 편집을 다 했더니 지금처럼 문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이 문서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머릿말 있네, 글상자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서 본문에다 쓴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직접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때 문제 그림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글씨들을 막 읽어요. 그러면 오타가 난 거는 오타가 난 대로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요. 그렇게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어보고 해서 오타나 탈자 그런 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정을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고 채점 프로그램 문서 작성이 다 끝나고 채점 프로그램을 이제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